안녕하십니까. 13년차 변호사 김기범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경험했던 수행 사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상가 분양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은 2명인데 모두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고, 신도시에서 상가를 짓는데 그 상가에 병원이 입점한다는 홍보를 보고 혹하셔가지고 병원이 들어온다는 그 호실을 한 개 호실씩 매수하셨습니다. 이 상가를 분양받으시면서 특약사항을 넣으셨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금은 다시 반환받는다. 이런 특약사항을. 그래서 이분들은 상가 분양을 받음에 있어서 병원이 당연히 들어올 것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셨습니다. 이게 한 분은 3억 6천, 한 분은 4억 1천 이 정도 지급을 하시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들어오신다는 병원 원장님과 임대차 계약도 체결 상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렌트 프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차임을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체결하고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렌트 프리 기간이 지난 다음에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월세 지급이 지연되는 거예요. 당시 원고가 외국에 있었습니다. 급하게 이제 한국에 와서 해당 물건에 가보니까 자기가 계약했을 때 그 병원 이름이 아닌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영업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병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중단된 상태인 거예요. 보통 병원이 개업하면 막 개업 화환도 있고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관리비도 계속 미지급 상태가 누적이 됐었죠. 그래서 이 원고 깜짝 놀라서 막 찾았어요, 그 병원 원장을. 그래서 병원 원장과 대화를 해봤더니 이 원장 말이고, 나는 원래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업자분이 자기가 인테리어 비용 대줄 테니까 그냥 한두 달만 하고 다른 의사한테 좀 물려줘라. 자기는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병원에서 영업을 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는 신용만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병원 컨설팅 업자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 비용 대줄 테니까 이름만 좀 빌려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병원 원장은 심지어는 자기가 원래 운영하던 다른 곳에 있는 병원에서도 월차임을 내지 못해서 명도소송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병원 원장이 제대로 원고 측과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 고소를 하면서 민사적으로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죠. 제가 이 시점에서 원고 피해자분들을 대리하게 됐습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형사고소 상대방은 시행사 대표, 그리고 병원이 들어온다고 그 홍보를 했던 상가 분양 홍보 대행업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병원 원장 의사, 네 번째는 인테리어 업자, 이 4명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4명 다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은 돌려받았거든요. 불기소 처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이 상대방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불기소 이후 내용 중에서 시행사 대표와 분양 대행업자는 왜 불기소가 됐느냐, 이 사람들도 병원 원장과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 대표하고 분양 대행업자도 이 병원 원장과 인테리어 업자가 내가 병원 여기다 할 거다, 그런 말을 해서 자기도 그거에 속아서 홍보를 했고, 그거에 속아서 이 원고 임대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 원장은 인테리어 업자한테 이렇게 들었대요. 그냥 여기 임대차 계약하면 내가 인테리어 비용 내가 대줄 테니까 나중에 한두 달 지나고 다른 의사 후배나 찾아서 인수해주면 문제 없을 거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기 이름을 그냥 빌려준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다른 사람 소개로 분양사가 병원을 유치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는 이 의사한테 소개를 했더니 의사가 오케이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인테리어 비용도 좀 대줬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상황에서 시행사 대표는 이 병원 원장 의사와 인테리어 업자를 나를 속였다고 해가지고 형사고소를 다른 경찰서에 이미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경찰서에서는 이 병원 원장 의사와 인테리어 업자들의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자는 이 원고 임대인들이 아니라 시행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 상대로 사기를 쳤다. 그래서 검찰의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소한 사건에서는 시행사 대표와 분양대행업자는 범죄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도 피해자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 원장과 인테리어 업자들에 대한 직접 피해자들이 시행사 대표와 분양대행업자고 임대인들은 간접 피해자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할 수 있다. 이 병원 원장과 인테리어 업자를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피고소인 1과 2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그리고 병원 원장과 인테리어 업자는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사건 진행에서 기소 의견 송치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사의 실익이 없어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명이 다 불기소가 됐지만 결국 저희가 간접 피해자라는 사실이 인정이 된 셈이죠. 그 상황에서 저희가 민사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는 이때 신탁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당시에 우리 임대인들은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다른 호실들에 대해서 가압류를 잡으려고 해도 소유권이 다 신탁회사에 있었습니다. 보통 상가 건물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동안 시행사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소유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고 싶어도 신탁회사 상대로 해야 되는데 신탁회사는 직접적인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무자인 시행사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에게 이 부동산을 위탁을 한 상황에서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신탁회사에서 시행사로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장래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죠. 신탁회사는 만약에 함부로 시행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겼다가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놨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특약사항에서 병원 입점이 안 되면 매매계약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을 넣은 거죠. 어떻게 됐냐면은 소송 다 끝나기도 전에 시행사가 저희 원고들한테 매매대금 다 반환했습니다. 전액 반환했습니다. 성공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도시의 상가 건물을 함부로 분양받으면 안 된다. 아무리 뭐 병원이 들어온다, 학원이 들어온다, 식당이 들어온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 의사가 기망할 것이라고는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시행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보통 일반인 분들께서 평생 일궈오신 직장생활이라든지 사업 통해서 일궈오신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곤 하는데, 특히 상가 투자하실 때 이렇게 위험사항이 있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가 소송을 여러 건 해본 적이 있고 이것 말고도 다른 분쟁 유형 다루고 있었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릴 것들이 좀 사건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또 그 사건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